365일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100세 시대 건강지침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365 저는 유시연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건강365를 아주 든든하게 지켜주실 분이시죠? 건강지킴이 허미란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지킴이 허미란입니다. 우리 허미란 씨 이렇게 안경 한번 살짝 만져주셨는데 네. 혹시 오늘 아침에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고 나오셨습니까? 저는 어딘가에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 네. 피부가 좋기로 유명한 한 연예인이 집에서도 그 자외선의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주말이나 약속 없는 날 눈곱만 떼고 세수는 하지 않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바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건강 지킴이가 허미란 씨라면 오늘 나오실 선생님은 피부 지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오늘 즐거운 자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건 노래를 불렀는데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너무 좀 오래된 노래라 좀 노래 같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는 알아야지입니다. 선생님께서 방금 전에 자외선이 아주 즐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란 씨? 아니요, 요즘은 뭐 자외선, 오존층 파괴, 환경오염 이런 무서운 말들이 다 나와서 사실 저는 자외선도 되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재밌는 거 맞나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저도 뭐 피부의 적, 노화 주범으로 알고 있는데 재밌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그렇죠. 자외선이 이제 나쁘다고 알려져 있고 피부에 적은 사실이긴 하지만요. 또 좋은 점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일단은 자외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그렇죠. 장점과 단점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일단은 자외선이 왜 피부에 안 좋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 햇빛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미잡티의 주범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또 주름이 생기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자외선이고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는 피부암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또 즐거운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외선이 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햇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 햇볕은요. 저희가 예전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볕은 자외선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네. 적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적외선은 우리 햇빛에 의해서 이제 염증 같은 거 치료해 주는 게 바로 우리 적외선이고요. 살균 효과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가시광선은 우리가 보게 하는 거. 우리가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게 햇빛이 있을 네. 낮에잖아요. 그리고 또 자외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피부에 이제 살균 작용 같은 거 그리고 자외선 중에 어떤 파장을 우리가 추출을 해서 실제로 치료에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저희는 아무래도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자외선의 나쁜 쪽만 알고 네네. 있는 거네요. 근데 호주는 왜 오존층이 파괴됐다고 해서 거기 있는 학생들은 학교 갈 때 뭐 선크림이랑 모자는 뭐 필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 왜 피부가 하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햇빛에 나갔다 와도 이렇게 붉게만 되는데 까만 사람들은 또 더 까매져요. 맞아요. 그리고 흑인은 티가 안 나는 것 같거든요. 혹시 맞아요. 흑인은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라도 되는 건가요? 사실은 흑인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세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게 천연 자외선 차단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백인들은 그게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외선이 바로 진피층 내로 투과를 하게 돼서 네. 피부암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동양인 중에서도 흑인에 가까운 피부가 있고 백인에 가까운 피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백인에 가까운 피부는 햇빛을 받으면 바로 빨갛게 화상을 잘 입는 피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이제 타입이라고 보고 있고, 네. 흑인에 가까운 타입은 빨갛게 되지 않고 바로 까맣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이제 흰 피부들은 그래서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고,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까만 피부들은 이제 다른 질환들, 이제 흑인 피부는 켈로이드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더 많이 생기고요. 네. 자외선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네. 노화가 좀 천천히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고 보면 가운데 있는 우리 황인종이 제일 괜찮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황인종 중에서도 이렇게 약간의 이제 타입을 나눠서 우리가 네. 피부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피부의 그 적인 자외선과 피부를 보호하는 자외선 차단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쏭달쏭해하는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코너 이어갑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비 오는 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피부에 되려 좋지 않다라고 여쭤봤을 때 시민분들께서는 짜잔 이렇게 생각하셨는데요. 그렇다가 21분, 그렇지 않다가 23분으로 나왔습니다. 네. 오, 저희도 한번 좀 해봐야 많긴 되지 한데, 않을까요? 그렇죠. 언제나 네. 그랬듯 OX를 한번 해보고 선생님께 채점을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자, 비 오는 날 차단제를 바르면 피부에 더 좋지 않다. OX. 하나, 둘, 셋. 오, 저희 처음으로 아, 일치했는데? 뭔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정답이 뭔가요? 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네. X입니다. 아, 네, 맞구나. 다 맞으셨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기상청에서 지난 10년 동안 목포하고 포항에서 자외선 양을 조사를 했어요. 맑은 날부터 이제 비 오는 날까지 이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구름이 조금 있는 날, 적게 있는 날, 많이 있는 날, 비 오는 날 이렇게 했더니 자외선이 이제 맑은 날 한 100이라고 했을 때 아주 흐린 날, 구름이 꽉 낀 날 있잖아요. 네. 그 날은 사실 자외선이 한 10%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한 50%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도 자외선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는 발라야지만 우리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혹시 비 오는 날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빗물에 자외선 차단제가 이렇게 녹아서 눈에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땀 때문에 그런 네, 경우가 꽤 그러니까요.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눈이 따가워서 눈이 시려서 못 바르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자외선 차단제가 나하고 안 맞는 경우예요, 그게. 아. 그래서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라고 저는 권합니다. 아.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아, 자외선 차단제 종류를 바꿔봐라. 그렇죠. 네. 그런 또 제품을 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해 저하고 안 주셔서. 맞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왜 안경 중에 밖에 나가면 이렇게 야외 활동하면 그 렌즈가 검어지는 네. 변색 렌즈 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여름보다 오히려 겨울에 눈밭에 가면 더 새카매지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뭔가 더 세다는 거 아닙니까, 빛이? 그렇죠. 자외선이 그냥 들어왔을 때를 뭐 100이라고 했을 때 네. 눈은 눈밭에 있으면 굉장히 정말 눈부시잖아요. 네. 자외선이 반사가 되면서 150 정도의 자외선 양이 된다고 하니까. 더 세지는구나. 그렇죠. 눈밭에 있거나 정말 이런 경우에. 그리고 우리 여름에 해변에 나갈 때도 굉장히 자외선이 세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복사량 이런 것들 반사량이 많기 때문에 더 자외선이 많아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가 더 까매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스키장에서 이렇게 곡을 쓰신 분들 나오면 이렇게 타가지고. 맞아요. 막 더 타가지고 신경을 나오는 많이 경우. 써야 되는 네. 거죠. 눈밭에서도 탈 수 있으면 저는 자외선 차단제 하면 여름에만 좀 신경 써서 발라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사계절 내내 필수템으로 발라야 되는 거네요. 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 오는 날에도 잘 바르셔야 됩니다. 그쵸. 겨울이라고 이렇게 되게 내가 허술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1년 내내 365일 그냥 생활화하는 게 피부 건강에 좋다라는 거죠. 아니, 허미란 씨가 아까 처음에 실내에서도 발라야 됩니까? 라는 얘기 했는데, 실내에서도 발라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실내에서도 발라야 되는 게요. 낮에는 우리 햇빛이 있는 공간에서 대부분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 창이 있는 공간. 네. 이 경우에는 정말 밖에 있는 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이제 자외선 양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실제로 자외선 A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을 통해서 굉장히 추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실내라고 방심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선생님, 지하실은요?
그러니까 정말 지하에 햇빛이 네. 안 들어오는 경우에도 네. 우리가 형광등이나 백열등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미미한 양이기는 아. 하지만 자외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생활 속의 자외선 차단제를 항상 주장을 합니다. 네.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자외선을 차단제를 바르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냥 무조건 아침에 세안을 하고 로션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까지는 꼭 발라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선생님 집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된다. 뭐 제가 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또 궁금한 게요. 전 자외선 차단제 딱 여기까지만 바르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옷을 반팔을 입고 있거나 민소매를 입고 있거나 하면 옷을 바르지 않는 부분까지만 발라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옷을 입지 아는 곳까지 네, 발라야 옷이 되냐. 다 자외선 차단제에 도움이 되나요? 옷도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군요, 미란 씨는. 제가 네.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등산을 하거나 야외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 바르면 좋기는 하지만 번거로운 일도 될 수가 있고 하니까 차라리 긴팔 옷을 입는데 헐렁헐렁하게 정말 통풍이 잘 되는 옷들 있잖아요. 네. 그런 옷들은 자외선이 굉장히 투과를 많이 합니다. 아. 그래서요, 딱 붙는 반투명, 불투명한 옷을 입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고요. 난 자외선 차단제를 그래도 바르는 게 더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발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귀찮거나 자외선 차단제에 알러지가 심한 사람들은 긴팔, 긴 바지를 입는 게 훨씬 더 안전은 하죠. 자, 이제 그럼 지금부터는 그 자외선을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자외선 차단제가 어려워졌습니다. 무슨 UV에 SPF에 또 뭐지? 그 뭐 P자로 시작해가지고 PA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게 무슨 쇠고기도 아닌데 투뿔, 쓰리뿔 막 이렇게 써 있는 이거 뭔가요? 일단은 자외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차단제를 얘기하기 전에 UVC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우리가 그 오존층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UVB가 있고 UVA가 있잖아요. 네네. 먼저 UVA를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 지구상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한 90% 정도가 UVA예요. 그러니까 UVA는 아주 약한데 양이 많고 피부 깊숙이 뭉긋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네. 그래서 피부 진피내에 들어가서 콜라겐을 막 다 파괴시켜주는 거예요. 어머, 네. 나쁜 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늙어가는 거예요. 이걸 광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미잡티 같은 것도 막 생기게 하는 게 네. UVA. 네. 그러니까 양은 많고 약하지만 아주 나쁜. 근데 거기에 비해서 UVB는 한 10% 정도인데요. 아주 강력해요. 세요. 그다음 피부 우리 표면에 이렇게 확 공격을 하면서 네. 일광 화상을 입히는. 우리 해수욕장 가서 막 다 껍질 벗겨지고 네, 아프다 맞아요. 그러고 오잖아요. 네. 그게 거의 다 UVB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에 UVB를 차단해 주는 게 SPF라는 거고 네. 자외선 A를 차단해 주는 게 PA라는 거예요. 아, A를 프로텍트해서 PA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둘 다 막아야겠네요? 그래서 옛날에는 네. SPF만 막 신경을 썼어요. SPF가 뭐 10이냐 20이냐 이것만 신경을 100까지도 썼었는데 있더라고요. 네, 근데 PA도 잘 차단을 해주는 거를 써야지 기미잡티 주근깨 광노화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100도 있고 50도 있고 SPF 는. 또 PA도 막 PA 맞죠? PA도 P는 막 원뿔, 있으면 투뿔, 쓰리뿔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네. 그러면 수치가 100인 거에다가 플러스가 한 막 2개, 3개 있는 거 수치 막 되게 높은 거로 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해보면 자외선 SPF가 50까지 정도는 이제 차단율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50에서 한 100 정도는 비슷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내 피부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선택 기준을 사러 가면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어떻게 네. 사야 될지 모르잖아요. 자외선 차단 지수가 그래도 가능하면 한 50 정도는 되면서 내 피부에 잘 맞는 거를 선택을 해라. PA는 무조건 3개, 2뿔이 아니라 3뿔을 골라라 라고 네. 저는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가 딱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서 네. 이제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 네. 잘 찾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한우는 투뿔, 자외선 차단 PA는 쓰리뿔.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15가 뭐고 30이 뭐고 이게 뭐냐면요. 자외선이 우리 이제 지구에 돌아오는 게 한 1 정도다라고 네. 했을 때 15라는 거는
15분의 1로 줄여주는 거예요. 아. 30이라는 거는 아. 30분의 1로 줄여주는 거고 아. 50이라는 건 50분의 1로 줄여주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높은 게 좋은 더 거네. 좋기는 하죠. 그 플러스는요? 플러스는 쓰리뿔이 제일 좋습니다. 아, 그냥 그렇게. 네, 가장 많이 차단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무조건 네. 쓰리뿔인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자마자 나가면 안 된다고, 나가기 한 30분 전에는 발라야 된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을 할 때 세안을 하고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뭐 에센스 바르고 제일 마지막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잖아요. 네. 그렇게 바르고 옷 입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가다 보면 30분 금방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침에 꼭 바르시고 만약에 정말 야외 활동을 한다, 내가 등산을 한다 하면 네. 등산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더 발라주시고 하면 네. 굉장히 안전하겠죠. 근데 그게 왜 요즘은요, 물놀이 할 때를 대비해서, 왜 땀 같은 거 대비해서 그 물놀이하고 땀 흘러도 괜찮아요 라는 것도 따로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게 2시간마다 발라야 되는 것도 있는데 뭐 하루 종일 가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 다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하루 종일 가는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게요. 우리 피부가 계속 노폐물이 나오고 땀도 나오고 특히 여름철에는 이런 분비물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덧발라주는 게 안전합니다. 아무리 이제 오래 가고 물에 이제 뭐 워터프루프라 그래서 방수가 되는 자외선 네. 차단제가 있지만 사실 잘 지워져 나갑니다. 보통 자외선 차단제보다 조금 더 덜 지워진다라는 거지 안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야외 활동, 물놀이를 할 때는 덧발라주는 게 훨씬 우리 자외선을 보호해주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럼 그 시간 간격은 얼마마다 덧바르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자주 덧바르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물놀이를 할 때는 저는 2시간에 한 번은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잘 발라주는 것을 권하고요. 네.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아침에 열심히 발랐지만 내가 햇빛에 나가고 또 일을 하고 할 때는 땀에 지워지고 하니까 그때는 그래도 서너 시간에 한 번은 약간 더 발라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도 화장을 좀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화장하고 나서 위에 선크림을 바르면 화장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니까 덧바르는 게 불가능할 것 같기는 해서 쿠션 제품이나 이런 메이크업 제품의 그 자외선 차단제에 도움 받을 수 있는 걸로 하는데 그게 사실 효과가 있을지 조금 의심이 되긴 하거든요. 의심은 그것만으로도 많아가지고. 괜찮은. 아유. 이게 건강지킴이는 의심을 해야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가요, 선생님? 맞아요. 그 아주 의심하셔야 되는 아, 맞죠, 부분인데요. 맞죠. 네. 네. 아침에 그래서 나갈 때는 자외선 차단제로 바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파운데이션에 들어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걸로 나는 자외선 차단제를 대신할 거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을 꽤 많이 발라야지 SPF 50에 도달하고 PA 3뿔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요, 그 파운데이션을 그 정도를 바르려면 네, 얼굴이 화장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보조적으로 바르는 거고 이렇게 중간에 덧발라줄 때 그 쿠션 같은 거를 써주는 게 좋고요. 뭐 SPF 30, 50에다가 뭐 PA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적게 발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덧바르는 용도로 바르는 거고 아침에는 무조건 자외선 차단제를 정량을 충분히 발라야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정량은 무엇이 정량인가요? 꽤 생각보다 많은 양이에요. 어떻게요? 나 너무 얼마큼이냐면 조금씩 바르나 봐. 네. 여기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가 있네요. 네, 일단 저희가 여기 네. 종류가 4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로션이 있고요, 스프레이가 있고요, 스틱이 있고요, 파우더가 있고요 있는데 어떤 게 뭐 더 좋고 어떤 거는 뭐 별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장단점이 있는데 네. 일단은 이 크림 타입을 저는 제일 권해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바를 때는 무조건 크림이나 젤 타입을 발라라. 정량을 바르려면 얘로 발라야 되는데 네. 어느 정도를 발라야 되냐면요. 제법 많이 네, 제법 많이 발라야 돼요. 저는 정말 선크림은 굉장히 빨리 소진을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들어가지고 네. 보여주실래요? 선생님, 이만큼. 얼굴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얼굴 크기에 따라 차이가 물론 정혜인 나야 씨하고 되겠죠. 강호동 씨가 같은 양을 바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이게 네. 500원짜리 동전 정도예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바르면 너무 막
네. 얼굴이 뜨고 미워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팁을 드리자면 아침에 요 반 정도를 먼저 발라요. 네. 그러니까 스킨 로션 바르고 그다음에 이거를 바르고 그다음에 옷을 좀 입고 뭐 흡수를 좀 시킨 예, 다음에. 흡수를 시킨 다음에 반을 더 바릅니다. 그러면 충분히 아침에 바를 수가 있어요. 이걸 한꺼번에 바르려면 조금 힘들거든요. 선생님 이거 반도 많을 것 같아요. 저 되게 조금 바르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발라보면요. 어떤 제품들은 이렇게 바르면 이게 너무 화장이 들뜨는 경우도 있어요. 제품을 잘 골라야겠네요. 네, 그래서 좀 흡수율이 잘 되는 거를 좀 바르는 게 좋은 것 같기는 네. 해요. 일단 로션이나 네. 크림 타입은 그리고 이제 500원짜리 동전 예, 정도. 건성 피부는 이렇게 크림 타입이 좋고 네.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젤 타입이 좋습니다. 산뜻한 감. 네.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젤 타입을 더 선호할 수 있겠죠. 되게 막 기름기 많으신 분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타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쵸. 저 왼쪽에 있는 스프레이 타입. 네. 스프레이 타입은 굉장히 바르기가 편합니다. 그렇죠. 쫙 뿌리기만 되면 되니까 등에 바르기도 좋고 우리 해수욕장 같은 데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데요. 차단력은 이 네 개 중에 가장 떨어집니다. 그래요? 근데 단지 또 스프레이 타입은 얼굴에는 뿌리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이 호흡기를 통해서 이 가스 같은 게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에는 크림이나 젤 타입을 반드시 베이스로 바르고 일단 기본으로는 네. 로션이나 크림이 한층 발라져야 그렇죠.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뭐 남자 오빠나 아빠나 이렇게 남자들은 억지로 엄마나 여동생이 발라주면 바르기는 하는데 씻지를 않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다 날라갔어. 뭐 화장품 아니야. 뭐 로션이니까 괜찮아.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제대로 씻지 않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훨씬 더 위험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셔야 잘 씻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는 우리가 화장한 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죠. 네, 그렇죠. 우리 여자들은 이중 세안을 그냥 맞아요. 항상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냥 네. 세안제만 쓰지 않잖아요. 먼저 화장 지우는 거 하고 음. 세안제를 쓰는데 자외선 차단제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기름 성분이 꽤 들어있거든요. 우리 화장품처럼. 그러다 보면 그냥 물세안으로는 잘 안 지워지기 때문에 노폐물 같은 게 남아있어서 피부에 뭐 모낭염이라든지 여드름, 이 자극 피부염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귀찮지만 이중 세안하는 거를 그냥 생활화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럼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이중 세안까지 하면 기미주근깨도 없어지고 피부 상태도 좋아지고 여러모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잘만 하면.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작이 반이라는 게요. 처음이 어려운 거지. 맞아요. 이렇게 하다 맞아요. 보면 이게 생활화가 되면서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피부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큰 돈 들이지 않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사실 요즘 20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비비크림도 잘 챙겨 바르고 클렌징도 잘해요. 네. 이제 위에 계시는 남자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그렇죠. 거지. 남편분들 챙겨줍시다. 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관리가 조금 이 관리에 대해서 예민해진 게 요즘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나 이런 분들은 저희보단 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노화가 진행이 된 경우 그분들도 지금부터 관리하면 더 나아지는 걸까요? 너무 당연하다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는 건데요.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때까지 자외선 차단제도 안 발라서 피부가 다 망가졌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나빠질 일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기서 멈추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치료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자외선 네. 차단제는 정말 생활화를 딱 하고 세안은 뭐 기본이죠. 세안도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기미주근깨 그리고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도 많이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건강지킴이 피부와 건강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이 쓰셨습니까? 우선 집에 있는 선크림이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진짜 조금씩 발라서 양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피부 타입에 맞게 충분히 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쿠션으로 이제 보충하면서 조금 더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건강지킴이가 돼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외선과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아주 즐겁게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신 김현진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외선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혼자만 하지 마시고 온 가족이 양치질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